문법은 내신 1환.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문법의 특성은 되게 명확해요. 아까 문학이나 독서는 내가 막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붙여가면서 이건 이런 과목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문법은 단순해요. 문법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문법은 그냥 수학하고 똑같아요. 문법은 수학하고 똑같아요. 학습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뭘 배우는지가 되게 명확한 과목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재산을 쌓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력 쌓기에 문법만 하는 게 없어요. 문법을 완성을 해두잖아요.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삶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면 잘 안 까먹어요. 수학도 그래요. 수학도 여러분들이 막 수학을 되게 열심히 해서 실력을 잘 쌓아놓잖아. 잘 안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1등급 맞는 친구들은 점수가 잘 안 떨어져. 국어는 두 부류야. 1등급 맞는 친구들 중에 점수가 안 떨어지는 부류가 있어. 거기서도 점수가 잘 안 떨어지려는 두 가지일 거야. 첫 번째, 국어를 원래 잘하는 애가 있습니다. 학교에 그런 애 한두 명씩 있어요. 이 새끼는 뭐 국어학원, 그런 애들 국어학원 다니긴 합니다. 근데 걔는 어느 국어학원에 가도 잘 할 거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점수가 또 안 떨어지는 애는 국어에 그만큼 센스가 있지는 않지만 실력을 쌓아놓은 거야. 뭐가 나와도 잘 풀 수 있는. 알겠지? 근데 어떤 1등급에는 1등급 찍먹했다 떨어져요. 한번 찍먹만 해본 거야. 그러니까 잘 까먹게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1등급 받았다고 다음번에 국어 공부 시간을 좀 줄이고 뭐 다른 공부 시간 늘려야겠다 이런 순간 떨어져요. 근데 문법은 한번 해놓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학습 목표도 굉장히 명확해서 좋아요. 대신에 처음 할 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국어의 다른 과목, 문학, 독서 이런 건 진입장벽이 높아요. 진입장벽. 그래서 오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오르기가 힘들어. 그것만 잘 넘으면 돼요. 이해도 잘 안 갈 거고. 처음에 이해도 잘 안 돼요. 한 학기에 한 단원씩 보통 배웁니다. 명확해요. 학습 목표가. 1학년 때 품사와 단어를 배웁니다. 1학년 때. 품사 배웠죠. 1학년 때. 품사. 2학년 때는 한글 맞춤법과 한글 창제 원리를 배워요. 한글 맞춤법. 아직 뭐 중학여중이나 이대보중은 아직 안 했을 거야. 한송님 했잖아. 한글 맞춤법. 그지? 맞춤법 어떻게 쓰냐. 띄어쓰기 어떻게 하냐. 배웠잖아. 한송님 했어요. 시험법 들어가 있었어. 아유중학교는 이제 한글 창제 원리를 했고요. 2학기 때 이제 들어가겠죠. 3학년 되면 의문과 문장에 대해서 배웁니다. 의문과 문장. 중학교 때는 일단 문법을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배우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이 문법,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은 만약에 아까 의문이라고 했잖아요. 의문. 그러면 어쨌든 근데 저 개념을 다 배우긴 해야 돼요. 수학도 1차 함수나 1차 방정식을 해야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면 고차 방정식을 해요. 3차 방정식이나 3차 함수, 4차 방정식이나 4차 함수를 할 거라고. 그걸 해야 함수의 극한을 할 수가 있고 극한을 할 수 있어야 평균 면함이나 도함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미분 적분을 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렇게 앞에 걸 해야 뒤에 걸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인데 문법이나 수학은 그게 명확해서 의문도 이제 중3 올라가면 의문이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만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거라면 고등학교는 이만큼을 배워요. 알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여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문의 체계를 배우거든.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이라는 거 배워요.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는 없어요. 의문의 변동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게 되는데 요걸 모르면 요걸 몰라요.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알긴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그 기초 과정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서도 메인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중학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필요하고 고1 때까지 안 배우기 때문에 고생하는 게 뭐냐면 사실상 1학년 때 배우는 품사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품사가. 제일 어렵고요. 사실. 근데 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데 1학년에 배치가 되어 있느냐. 품사를 안 배우면 다른 걸 몰라요. 그래서 1학년 때 품사를 배우는 거예요. 동사니 형용사니 알겠지?
명사니 대명사니 배웠잖아 1학년 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품사 정도는 완벽하게 익혀나가요. 학원에서 그래서 품사를 계속 때려 넣는 거예요. 품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품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중학교 때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배웁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품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새로 배운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품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안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안 배워요. 품사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아까 얘기했던 의문의 변동,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문법 요소, 뭐 우리가 중세 국어 이런 걸 배우거든. 그럼 여기에 품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품사를 알아야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특히 동사, 형용사. 용언의 활용이라고 배웠어요. 용언의 활용. 소리 또 잠시 어디 갔다 왔는데. 잠시 어디 갔다 왔는데. 배웠죠. 저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품사를 알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갔을 때 얘네들을 하기가 좀 쉬워져요. 쉬워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품사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고1 때는 왜 안 배우겠어? 고2 때는 왜 배워야 되냐면 학법과 언어라는 과목에서 품사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고1 때는 저거 품사 왜 다시 안 배울까요? 중학교 때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야? 중1 때 배웠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올라오면서 어떻게 된다? 바이바이. 까먹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학원에서 계속,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니면 품사나 문장 성분을 배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2학년이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문장 있잖아, 문장. 여기서 문장 성분을 배우거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거. 영어 시간에 배우잖아. 문장 성분을 배우거든. 품사와 문장 성분은 반드시 고등학교 때 익혀서 올라와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발전이나 응용 과정을 배워.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이 이 과정이 고등학교 때 또 나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학원에서는 요 부분까지 다 가르칠 거예요. 중학교 때. 할 수가 있는 분야야. 알겠어? 그래서 학원에서 제대로 문법을 배워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든든한 재산이 돼요. 내신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1황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 언니들 와 있거든. 고1들 특강하고 있어. 나와서 어제도 그러니까 어제는 같은 내용을 선생님이 특강을 했어요. 한성고 뭐 여러 학교들 중에서 오늘은 어떤 학교들이 왔냐면 중앙여고, 서울여고, 동명여고 뭐 이런 친구들이 와 있어. 배화여고 이런 친구들 여기 하고 있잖아. 그래서 1, 2, 3차에 거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무슨 특강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떤 분야? 문학이요? 독서요? 문법 하고 있습니다. 문법. 추가로 하고 있는 거야 문법을. 내신 1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했어. 어제 요 시간 때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내신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내신 점수를 따고 싶다. 문학과 문법을 챙기는 거야. 알겠어? 문학과. 그 중에 문학은 어쨌든 단계별로 배워야 되는 양이 많아요. 문학은 알겠지? 작품도 배워야 되고 내용도 형식도 배워야 되고 응용력도 길러야 돼. 근데 문법은 공부하는 게 바로 내게 돼요. 공부가 단순하지, 그지? 문법은 공부하는 순간 다 내게 된다고. 알겠어? 근데 문학은 차근차근 단계를 올라가서 실력을 키워야 되고 절차가 많아. 문학 독서는 막 절차가 많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 어때? 좀 길고 지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광범위하기 때문에. 알겠지? 근데 문법은 하는 족족 내게 됩니다. 하는 족족. 근데 자꾸 너네가 뭐 한다? 까먹는다. 알겠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줘야 돼.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거? 폰사하고 문장성을 갖고 올라가면 돼. 자, 그래서 개념과 응용, 문제로 나오는 거 기본 개념만 물어보지 않아요. 때로는 고등학교 때도 배워야 할 것들이 문제에 나오는 게 문제예요. 교과서에는 요만큼 실려있는데 문제는 이만큼 나와. 중학교 때. 교과서에는 요만큼 실려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내가 했지만 너무 쉽게 돼 있다는 거야. 교과서가 너무 쉽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이만큼이나 의문의 변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심화된 내용도 배워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준다 이거지. 자, 과목의 중요성 가장 어렵습니다. 일단 첫 진입 장벽이 높아. 써놔. 첫 진입 장벽이 높아서 하기가 싫어요. 첫 진입 장벽이 높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첫 진입장벽. 그래서 첫 진입장벽이 높다는 건 어때? 하기가 싫지. 근데 중학교 때 해두면 든든한 재산이 된다는 거야. 왜? 공부 방법이 단순해요. 계속 반복해서 익히면 돼요. 그래서 뭐는 최소한 익혀가자. 품사나 문장 성분은 재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편하고, 일단 이거는 기본이고 나머지도 좀 학원에서는 할 거야. 알겠지? 익혀 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문법이 좀 어떤 건지 알겠어요? 문법이 좀 어떤 과목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합법과 작문입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씨. 이거 아닌데? 근데 이거 없어도 돼. 쏘리, 이거. 이거 편집해서 잘못됐네. 여기 다 X에 나, X. X에 놓고. X에 놓자. X에 놓고. 합법과 작문은 내신에서 암기 정도만 일단 하시면 돼. 즉 평소에 실력 이런 거 안 중요해. 알겠어? 말하기와 쓰기거든. 근데 배우는 양도 그렇게 적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독서 익히듯이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학년별로 좀 배워야 되는 것들이 뭐냐? 자, 중1 때 문학의 체계, 시와 소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 있냐? 알겠지? 시나 소설 또는 극수필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체계를 좀 알고요. 중1 때 품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품사. 그 다음에 독서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자성어 정도 익혀두면 좋아. 한자성어. 한자성어는 꼭 익혀두면 좋아. 그래서 지금 한자성어를 여러분들이 중간에 왔기 때문에 어느 타임에 집어넣느냐가 문제고, 중2 때 시와 소설에 대해서 아는데 지금 요 과정을 하고 있어요. 학원에서는 소설 아는 과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시는 다시 나중에 할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시나 소설이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구성되냐 뭔지만 알면 돼. 알겠어? 시나 소설. 그 다음에 품사를 좀 완성해 주는 거예요. 품사. 품사 완성이라는 건 조금 더 고급 과정까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학원에서 실전 독서를 하고 있어요. 실전 독서. 그 실전 독서는 뭐 하는 독서냐면, 여러분들 이 국어 학원하고요. 일단 학원에 대한 오해를 좀 얘기할 건데, 국어 학원하고요. 논술학원은요. 초등학교 때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부터 아예 다른 얘기예요. 국어하고 논술학원은 같지가 않아요. 다른 학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학원에서 국어도 하고 논술도 하잖아. 이건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그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된장찌개를 파는 느낌. 안 어울리는 거지. 어쨌든 밥을 파는, 식사를 해결해주는 곳이라는 점에선 같지만 분야가 다른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그 학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을, 우리 학원은 안 다니고 어떤 학원을 간다. 국어 논술 같이 하는, 한 선생님이 국어 논술 같이 하는 데는 다니지 마. 그건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논술은 논술 선생님한테. 알겠어? 국어는 국어 선생님한테. 다른 거. 그럼 우리 국어는 뭐냐? 최종적으로는 내가 문해력을 키우고 독해력을 키우고 이런 건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거고, 우리는 결국 뭘 하기 위한 거냐? 뭘 풀기 위한 거야? 최종적으로는 문제 풀기 위한 거예요. 알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국어는 국어 문제를 풀기 위한 곳이에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알겠어? 한국어하고 국어는 다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어는 뭐야? 그냥 우리 말이니까 읽고 푸는 거야. 국어는 뭐냐?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개념을 적용하고 저런 체계를 알고. 알겠어? 수학하고 똑같은 그런 과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전 독서의 방법이라는 건 뭐냐? 문제 풀이를 위한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어휘들, 좀 어휘의 양을 이런 걸 하면서 같이 늘리는 거예요. 어휘를 따로 하기보다는. 알겠냐? 왜? 너는 솔직히 말해서 어휘 만약에
하긴 할 거야 학원에서. 20개 외우라고 해.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돼? 그대로 까먹습니다. 그대로 까먹어요. 그 국어는 영어는 왜 어휘를 외워야 된다고? 영어도 까먹긴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니까 알겠지? 근데 국어는 우리가 맨날 뭐 하는 말이다? 쓰는 말이고 맨날 접하고 텍스트를 보잖아. 너네가 뭐 여기 당장 앞에만 나가도 다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버스 정류장. 정류장이라는 말의 뜻이 뭐야? 그치? 지하철역. 역이라는 말의 뜻이 뭐야? 그치? 뭐 그런 것들. 접하고 알아야 되는 어휘들이잖아. 근데 우리가 실생활과 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걸 접하고 친구들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걸 접하면서 어휘는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국어로서의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휘를 따로 하지 않는 거야, 굳이. 하긴 할 거야, 근데 학원에서 어느 정도 익혀야 되겠다. 한자성어는 그렇지만 한자성어는 왜 해야 될까? 따로 한자성어를 해야 되는 이유. 역시 저것도 평소에 안 쓰는 말이잖아. 한자성어 쓰긴 쓰죠. 실생활에서 쓸 때가 있지. 뭐 일석이조 이런 말 쓰잖아. 일석이조 이런 말 쓰잖아. 그지? 근데 평소에 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뭐 설상가상, 일석이조 뭐 이 정도나 쓰는 거지. 그지? 자, 중2 때 해야 되는 중3 때 학원에서 조금씩 이제 고전 문학을 알아둬야 돼요. 고전 문학을. 아까 봤죠, 고전 문학. 미리 접해야 됩니다. 의문과 문장 성분, 실전 독서랑 똑같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는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꾸준히 해야 된다고 그랬죠. 꾸준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라는 걸 볼 건데 이건 중3 때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비고일 과정, 지금 현재 1년 선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국어의 체계, 현대국어 문법 모두 완성하고 문학 개념어, 독서 모의고사 풀이법, 교과서 필수 작품. 왜? 이제는 양이 많아지니까 필수 작품들 문학도 어느 정도 해갖고 가요. 양이 많아지니까. 그럼 우리가 중2 때 해야 되는 거 뭔지 갈래, 품사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좀 할 말이 많아. 국어에 대한 오해. 아까 이제 넌지시 조금 얘기했었는데 국어에 대한 오해. 이게 이제 조금 사실 짜증나는 부분이긴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아나 지금 서울이 같이 내가 국어학원을 다녀볼래요 해도 사실 굉장히 막연한 거잖아. 내가 그냥 국어가 취약한 것 같으니까. 그치? 되게 막연한 건 추상적인 거잖아. 지금 준혁이나 지연이나 민재 같은 경우는 엄마가 다니라고 하니까. 자, 국어에 대한 생각 항상 수학이나 영어만큼의 비중은 아니어도 돼요. 너네들이 그 가장 최종 학년은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최종적으로 어쨌든 대입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대학교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거잖아. 미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최종적인 학년 대입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학년 몇 학년이에요? 대학교 들어가는 최종적인 학년 고3이야? 고3이 최종 학년일까? 그러면 대학교 1학년은 전부 고3에서 올라온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겠네? 그렇죠. 재수나 L수가 최종 학년입니다. 대입은 꼭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100%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학일수록 재수생이 많겠어? 어떤 대학일수록? 좋은 대학일수록 재수생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서울대, 연고대, 그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재수생. 그럼 솔직히 뭐 재수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재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재수생의 비율이 높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상위권 대학을 가기가 그만큼 고3 현역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 근데 어때? 지금 시험에서 두 번, 그러니까 너네가 아직은 안 겪어본 거야.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무조건 재수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힘든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힘든 과정 안 겪었어요. 힘든 과정.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이 아니 뭐 2년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연대 정도 갈 수 있다면, 그지? 그런 생각 들잖아. 재수생이 많아요. 최종 학년 재수생이나 N수생인데 선생님이 한 11년 강사생활 11년 동안 재수생들만을 가르쳤어요. 재수생들. 재수생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잖아. 졸업을 했잖아, 고등학교를 이미. 그리고 수능을 한번 봤잖아. 그러니까 재수를 하려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공부를 한다. 학교에 안 다닌다.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하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게 그냥 혼자 공부하면서 인강을 본다. 알겠지? 실패 확률 99%입니다. 실패 확률 99%. 혼자 공부하면서 인강을 본다. 상위권만 하는 거야. 극상위권. 내가 연대를 다니는데 서울대를 다니겠다. 의대를 가겠다. 이런. 그 다음에 학원은 다니지만 독학학원이라고 있어요. 독학을 한다. 실패 확률 98%예요. 그럼 대부분 뭐가 잘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이상적인 건 국어도 그렇잖아. 학원 안 다니는 거잖아. 그리고 수업도 그렇잖아요. 제일 이상적인 거. 학원에 다니면서 제일 이상적인 거. 클리닉 같은 거 안 하는 거잖아. 숙제 같은 거 없고, 그지?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 제일 이상적인 건 학원에 안 다니고 내가 국어를 100점을 갖고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야? 학원을 다니는 거야. 그러면 학원에서도 좋은 건 뭐다? 수업을 딱 3시간만 하고 클리닉 같은 거 따로 안 오는 거야. 근데 클리닉이나 숙제 왜 해야 돼? 공부를 안 하니까 혼자서. 학원에서 클리닉 하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안 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혼자 하는 건 안 한다고. 그럼 클리닉 왜 오게 하는 거야? 한 번이라도 봐라. 안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재수종합반이라는 데를 다녀요. 재수종합반. 혹시 뭐 조금 나보다 나이 있는 형이나 뭐 언니나 누나 이렇게 있으면, 형이나 오빠나 언니나 누나 있으면 이렇게 재수종합반. 이 근처에 있는 재수종합반은 어디 있냐면 여기 좀 종로학원 있어요. 종로학원 저기. 그러니까 재수종합반은 좀 메이커, 메가스터디라든지 뭐 종로학원이라든지 대성학원이라든지 알겠지? 이런 데서만 운영하는 이투스라든지. 선생님 이투스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수생활 선생님 재수종합반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재수종합반의 하루 일과는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수능과 관계되지 않은 과목도 하잖아. 뭐 체육도 해야 되고 뭐도 하고 하잖아. 근데 재수종합반은 오로지 국, 영, 수, 탐, 논술 이거밖에 안 해요. 영, 수, 탐, 논술. 탐구형, 과탐, 사탐 이거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런데 재수종합반의 특징은 이건 나중에 얘기인데 특강, 지금 이런 식의 특강을 또 해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수업이 있잖아.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은 원래 다 자습이거든. 자습이야. 자습을 하는 시간인데 그 자습 시간에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뭐 저런 데 가서 뭐 윈터스쿨 뭐 이런 걸 할 기회가 있다. 그럼 저런 식으로 시간 동안 똑같이 돌아가요. 저 큰 학원에서 윈터스쿨 왜 하는지 알아? 너네 실력 향상 시켜주려고 아니? 그 재수생이 11월 되면 다 나가요. 그리고 1월, 2월까지 학생이 없어요. 대학 발표 나가고. 그러면 건물 월세가 나가잖아. 그 시간까지 너네가 채워주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돈 벌려고. 그때 실력 안 늘어요, 여러분들. 근데 윈터스쿨 같은 건 그때 추천하지는 않아. 가면 저런 시간 동안 돌아가거든. 가면 오전에 이렇게 하고 이제 자습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 추가 특강을 해요. 그럼 이건 무료일까 유료일까? 유료입니다. 유료. 우리 지금 내는 학원비 정도 내고 한 30만 원 정도 내고 들어요. 추가로. 그러면 어떤 과목이 제일 많을 것 같아? 추가로 저 특강을 들으면 학생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야. 그지? 돈을 내고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의무로 하면 큰일 나죠. 협박이 되라 의무로 하면. 이미 학원비를 150만 원씩 한 달에 내고 있는데 한 150만 원씩 내요. 기숙학원 가면 350만 원 냅니다. 기숙학원 알죠? 기숙학원 가면 350만 원씩 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 방학 때 기숙학원 들어가서 윈터스쿨 해. 엄마가 한 400만 원 내고 있는 거야. 30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쫄리게 돼요.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한 학기 동안 엄마한테 효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기숙학원. 돈을 많이 내요. 근데 추가로 돈을 더 내는 거야. 그러면 어떤 과목을 많이 신청할 것 같아? 왠지 그럴 것 같잖아. 그치? 수학 어려우니까. 왠지 그럴 것 같잖아.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내가 수학이면 지금 이런 스토리를 언급하겠어?
무슨 과목이니까? 국어니까. 요순입니다. 국어는 너도 나도 신청을 해요. 왜냐? 일단 재수를 하게 되는 요인은 어쨌든 입시에 실패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특히 수능에 실패했을 때 재수할 확률이 높죠. 그럼 왜 국어를 신청을 하느냐? 국어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수학은 그동안 너네가 주야장천 많이 했던 과목이야.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못해. 특강한다고 늘질 않아, 잘. 그거 너네가 너무나도 잘 알아. 고학년도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수학학원을, 그럼 내가 수학을 되게 못하고 싫어하니까 2개, 3개 다니면 잘 될 것 같잖아. 안 그래. 안 그렇다고. 그럼 그걸 왜 하느냐? 단순해. 그동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근처에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수학 영어학원은 어때? 수학 영어학원은 더럽게 많지, 너네가 봐도. 국어학원은 어때? 그거에 비해서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국어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야. 너네 그렇잖아. 우리 반 애들 봐봐. 영어 수학은 다 다니잖아. 그치? 영어 수학 혼자 공부하는 애 있어요? 반에 있어? 영어 수학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애. 어떤 애야? 그냥 뭐 하는 애야? 공부를 포기하는 애 아니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하니까. 아주 잘하구나. 그치? 극소수야, 극소수. 영어는 뭐 걔가 외국에서 살다 왔거나 뭐 이런 경우. 국어학원 제일 안 다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때도 그렇다니까? 고등학교 때도. 근데 골 때리면 그렇잖아. 그러면 국어는 한국어니까 아까 얘기했죠. 혼자 공부한다고. 성적이 뭐 잘 나와서 안 다니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다고 수학 다니면 성적이 다 100점이 나와?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안 다니는 거야. 수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은 이건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막판에 와서 하고 있는 거야. 이시를 하고 있는 거야. 막판에 와서. 100명씩 시청해요. 빠글빠글해. 내가 사진 보여줄 수, 선생님 막 특강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빠글빠글합니다. 빠글빠글해요. 늦었지. 그러면 재수생들은 언제 상담을 많이 하냐면 2월 달에 보통 개강을 합니다. 왜 재수생 종합반은 2월 달에 뭐 선행반도 있긴 해요. 본격적으로 개강을 하냐면 2월 달에 추가 발표가 끝나요. 정시 추가 발표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2월 달까지가 대학이 결정되는 시기야. 6차, 7차 발표까지 다 끝나요. 그러면 3월 달에 대학도 개강을 할 거 아니야, 똑같이. 계약을 하잖아, 3월 달에. 그렇지? 똑같이 계약을 하니까 그 전까지 모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표가 끝났을 때는 결과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르르 들어와요. 학생들 2월 달에. 그러면 3월 달에 보통 2월 달에 들어오고 바로 상담들을 하거든. 불러다가 너 왜 어떤 성적이 안 나왔어? 너 뭐 재수를 왜 해? 뭐 해? 물어보잖아. 그럼 어떤 과목을 제일 많이 지적한다? 국어. 그러니까 특강도 제일 많아. 그럼 국어는 일단 아까 뭔가 불명확한 과목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있어. 심지어 재수생인데 고등학교 3년 과정을 거쳤는데. 알겠어?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공부한다. 그러면 재수생 때도 여전히 혼자 공부한다고 된다고 생각하면 왜 이렇게 특강이 많이 몰리겠어요? 본 수업도 있는데, 그치? 자,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혼자 공부했을 때 일단은 뭐 실제적인 건 내신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겠지. 내신 점수가, 그치? 근데 더 문제는 뭐다? 혼자 해도 점수가 나왔을 때가 더 문제예요. 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 학원 하면서 어머니들이 상담 전화 받잖아. 상담 전화 받잖아. 그러면 뭐 고1이나 뭐 중3이나 물어보자. 중2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물어보긴 하는데 뭐 깊게는 안 물어봐. 그러면 고1 정도 되면 막 지금 보낸다고 어머니께서 그러잖아.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전에 어디 국어학원 다녔어요?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 대부분 국어학원은 처음이에요. 안 다녔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물어볼까? 고1인데 왜 지금까지 안 보내셨어요? 아, 혼자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길래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왜 지금은 보내려고 하세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 안 나오면 필요성을 느끼잖아. 근데 잘 나왔을 때 미래가 더 문제인 거예요. 미래가. 알겠지? 미래가 더 문제가 되는 거야. 중학교 국어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점수가 나올 때도 있다고. 알겠지? 나올 때도 있는 거야. 나올 때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뚱뚱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 제일 싫어하는 거? 다이어트 하라. 그럼 다이어트 하려면 뭘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그치? 준영이 막 벌써 극혐하고 있어. 운동 열심히 하자. 농구하잖아. 근데 운동이란 것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아침마다 뜀박질하고 하라고 그래봐. 갑자기 내 일상에 뭐가 하나 늘어난 거잖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진짜 안 하고 싶죠. 근데 영어 수학은 원래부터 당연히 하던 거니까 내가 우리의 습관상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한 과목을 더 한다? 국어를? 그게 지금 너네는 되게 싫을 거야. 갑자기 일상에서 두 과목 하던 게 몇 과목이 된 거야? 세 과목이 된 거야. 그리고 오늘 이제 안 온 친구 한 명인데 걔는 잠깐 휴원하다 왔어. 너네가 모르는 애니까 이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휴원하다 왔어. 왜 휴원을 했느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과목을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학원을. 그럼 어떤 과목을 그만둔다? 국어를 그만둔다 이거지. 너네도 그럴 거 아니야. 만약에 어떤 과목을 내가 빼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럼 뭘 뺄 거야? 국어 빼줘. 나라도 그렇게 뺀다니까? 국어를 뺍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을 더 하는 게 이게 습관학과 고등학생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엄마 그 입학 상담에 오잖아. 전화가 오잖아. 그러면 아이랑 얘기는 해보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설득을 해야 돼. 너네를 국어학원 다니게 하기 위해서. 준영이 설득했죠, 엄마가. 국어학원 다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했죠. 민재 어때? 설득해야 된다니까? 영어 수학 다닐 때 설득했어? 그런 류의 설득이 있었어요? 영어 수학학원 다닐 때? 없었잖아. 그게 차이라니까?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설득의 과정. 근데 국어는 아까도 봤지만 수능에서 그냥 몇 교시야? 1교시예요. 1교시. 그리고 내신에서도 비중이 30%가 들어가 평균적으로. 내신에서도 비중이 알겠지? 국어 과목의 비중이.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영어 수학하고 똑같이 중요 과목이야. 근데 너네들을 설득하니까 뭐가 문제냐면 지금 국어를 해버릇을 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네들 습관이 해야 되는 과목으로 인식이 돼 있어. 알겠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워야 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그런 기회가 상실되잖아. 그치? 늦으면 늦을수록 배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뭘 잘 못 배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갑자기 한 과목 늘리기가 어떤 거야?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풍선을 내가 잡아서 처음 불 때는 어떤 거야? 불기가 힘들지. 근데 바람을 한번 쭉 빼. 다시 불면 어때? 쉽지. 똑같은 거야. 그것도 이렇게 해버릇을 하면 너네가 세 과목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 공부 습관이에요. 한 과목을 더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혼자 공부가 안 되는 게 나이도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고전식 어떻게 혼자 공부할 건데? 그치? 그 다음에 혼자 했을 때는 공부 방법도 잘 몰라. 어떤 교재로, 어떤 방법으로, 그치?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되게 효율적이어야 되거든? 근데 효율적이지 않은 공부, 일단 안 한다. 이 시기는 논할 필요가 없어. 안 한다는. 안 한다는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야. 근데 한다라고 쳤을 때 오늘 좀 학원 안 다닌다고 쳐봐. 나 국어 공부해야 돼? 뭐 갖고 공부할 거야? 교재 뭐 갖고 공부할 거예요? 엄마 서점 봐. 어떤 방법으로 할 건데? 그냥 봐? 넌 바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먼 훌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해야 되는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안 한다 쪽으로 가게 된다니까?
방법도 모르는 거야, 방법도. 무슨 교재 갖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데.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시간만 쓰는 거야. 그 시간에 수학 영어하는 게 더 낫죠. 시간 낭비가 된다니까, 시간 낭비. 그래서 혼자 공부했을 때의 문제점이 어때요? 굉장히 많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공부는 그냥 어떤 쪽으로 간다? 그냥 안 한다 쪽으로 가보면 점수가 나올 때 더 문제라니까. 나중에 되면. 자, 내신 점수가 잘 나온다. 그 아까 뭐라고 그랬어? 상담 전화할 때 그간 내신 점수가 잘 나와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중학교 때는 가능해요. 중학교 때는 가능할 수도입니다. 가능할 수도. 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90 몇 점이 나오고 100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떻게 푸니까 아까 중학교 교과서는 어떻다고 그랬어? 실제로 쉽잖아. 그러니까 학원 다녀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알겠지? 이따가 얘기했지만 점수는 신경 안 써도 돼, 너네가. 알겠어? 근데 이제 3학년 때는 막상 저런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 3학년 때부터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조금씩 이제 뭐야? 고등 과정에 가까워지니까. 의문이나 문장 공부. 고등학교 가면요. 계급이 나누어집니다. 아까 잘 나오는 애 중에 5% 정도는 그대로 잘 나와요. 95%는 이대로 가면 그대로 급전직하합니다. 계급이 아예 나눠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복하기가 어떻다. 굉장히 좀 어렵다. 잘 나오는 거죠. 자, 쉽습니다. 혼자 공부랑 연결되는 거지. 한국어로 푸느냐, 국어로 푸느냐. 지금까지 학원 다니기 전에 어떻게 공부했어? 개념 적용한 게 아니잖아. 영어나 수학이었다고 생각해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네는 뭘로 푼 거야? 그냥 한국어로 푼 거야. 할 줄 알고 한국어. 그러니까 그냥 한국어를 읽고 푸는 것과 내가 뭔가 알고 적용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걸 아까 뭐라고 부르자고? 실력이라고 부르자고. 알겠지? 학원은 그걸 키우는 거야. 암기로 하는 거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철저한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아예 적용도 안 되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요. 아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공부하면 시험 범위가 몇 개라고? 20개에서 30개 작품을 한다. 그리고 모르는 지문이 나와요. 낯선 지문. 내신에서도 모의고사가 아니라.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EBS 교재를 하거든. 내신에서. 그러면 50작품 나와요. 50개. 그거 다 외울 거야? 그거 다 외울 거야? 내가 이번 한성고 2학년 전교 1등은 한성고 전교 2학년 전교 1등은 학원 안 다녀요. 전교 2등을 우리 학원에 데리고 있습니다. 전교 2등 데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한성고 2학년 친구들이 모르는 작품이 3작품이 나왔어요. 교과서 시험 범위가 아닌 작품이.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바라는 점을 적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대비가 돼요? 뭐 나올지 어떻게 알고? 뭐 나올지 압니까? 신이에요? 내 지랄지랄하는 거야. 야, 너네가 그걸 풀려면 뭘 읽어야 되는 거야? 시를 볼 줄 알고 소설을 볼 줄 아는 뭐 실력, 낯선 작품이다, 감상할 줄 알고 그게 없는 거야. 안 돼요. 2학년도 지금 우리 학원 이제 제대로 학기 시작한 게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6개월 전에 우리 학원 원생이 몇 명이 오는지 알아? 6개월 전, 7개월 전 우리가 12월 달에 할 때 12명 있었습니다. 12명. 전체? 모든 학년 전체 12명 있었어. 근데 7개월 동안 지금 몇 명? 거의 100명입니다. 거의. 지금 우리 중2 자체가 뭐 10명 정도 들어왔잖아요. 거의. 신입생이 10명 정도 들어왔잖아. 그치? 지금 토요일날 교실 들어오면 어때? 애들 빡빡하잖아. 그치? 고1도 지금 빡빡해요. 고1은 거의 35명, 40명입니다. 거의. 그럼 얼마 안 됐잖아. 학원이 이제 급성장을 한 건데 전교 등수들을 만들어내니까 급성장을 한 건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그 고2들도 제대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지문을 뭐해서 풀려고 하는 거야? 미리 학원에서 해달라는 얘기는 암기로 풀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걸 대비해달라는 거지. 알겠지?
근데 원래는 뭘로 풀어야 되는 거다? 모의고사 같이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읽고 푸는 게 아니라고 알고 푸는 거야. 알겠어? 이거 이렇게 푸는 문제 유형은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고 이런 유형을 풀려면 내가 이 개념을 알아야겠다 이런 거라고. 그리고 어떤 시를 접했을 때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찾고 태도를 어떻게 찾고 어떤 소설을 접했을 때 어떻게 인물의 캐릭터를 찾고 성격을 찾고 시점을 찾고 이런 걸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한국어로 풀면 안 된다. 알겠냐?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제3의 과목이다. 아까 너네가 제일 먼저 못 뺄 거라고? 국어를 뺄 거라고. 뭐가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국어는 특히나 국어, 뭐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인데 국어 특히 끊기면 안 돼. 끊기면. 이 과정이 끊기면 안 된다고. 너네가 학원 일주일만 빠져도 어때? 앞에서 배웠던 거 어떻게 됩니까? 홀라당 주저앉죠? 공부는 내가 하나만 해. 선생님이 21년간 제대부터 학생들 쭉 지도했잖아. 공부는 리듬이야, 리듬. 그 리듬이 일정해야 돼. 너네가 알아. 지금 다음 주 학원 방학이에요. 다음 주 학원 방학입니다. 다음 주 내내 학원 방학이에요. 그 어머니들한테 다 통보가 갔습니다. 아마 이번 주 이제 토요일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야. 다음 주 학원 방학인데 그건 뭐 몇 달 전부터 결정이 된 거예요. 원래 우리 학원은 리듬 때문에 방학이 없어. 근데 학원 방학 왜 만들었겠어? 중등부 때문에 만든 거예요. 하도 여행을 가고 빠지고 뭐 하니까 그 기간에 휴가를 잡아달라는 거야. 부모님들한테 호소를 했어요. 호소. 지금 2주간 여행 간 애들도 있고 다 중앙교육 요번 주부터 빠진 애들 있습니다. 알죠? 요번 주부터 빠진 애들 있어요. 뭐 있어? 이봐. 언제 가요? 없어? 좀 안타깝네요. 민재는? 모르겠어요. 아버지 휴가가 결정돼야 되지 않아? 어디 가려면? 아버지가. 너는 뭐가 없냐? 아까 고등학생들 물어보니까 저 뭐 3일부터 10일까지 어디 가요? 뭐 이러는데 준영이 가족 여행 일정이 없어요? 간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아직 없어? 서유리는? 다음 주에. 너 다음 주에 학원 방학이잖아. 그래서 방학 기간을 잡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는 이제 방학 기간입니다. 그 방학 기간 한번 거치면 어떨까? 제 학원에서 걱정하는 점은 뭘까? 공부가 빠져버리는 거지. 언제 학교 가기가 제일 싫다고? 학교 가기 제일 싫은 날 언제야? 무슨 요일이야? 왜 월요일이야? 왜 학교 가기 싫어 월요일날? 일요일날 쉬었으니까. 수요일 목요일 뭐 학교 가기가 학교 가기 늘 싫지. 늘 싫지만 그만큼 싫어요? 그건 아니잖아.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몸이 거기에. 공부도 해서 리듬이야, 리듬. 사실은. 휴식도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 리듬이다 보니까 국어도 끊기면 안 되는 거야. 나 쉬었다 다시 다녀야지. 그럼 앞에 내가 돈 내고 학원 다니고 다 버린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알겠어? 한 주만 빠져도 그 정도인데 2달 세 달이면 어떻겠어? 2달 세 달이면 어떻겠냐고.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동안 들인 돈과 시간을 다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학원을 도중에 그만. 그 생각을 하고 그만두면 됩니다. 배웠던 걸 써먹지 않아. 중학교 이거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더 심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 국어는 어떤 텍스트를 접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다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텍스트로. 그래서 모든 과목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3대 과목인데 3대 과목이라는 국영수, 그치? 3대 과목이라는 중요성을 알고 그때 시작하면 이미 뭐한다? 늦었다. 알겠지? 늦었다.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좀 오해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어 수학만큼의 비중이 아닌 건 인정해요. 알겠어요? 영어 수학만큼의 비중은 아니지만 해야 되는 과목이다. 알겠냐? 공부를. 근데 중학생은 더더욱 집에 가면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학원에 와서 하는 것이 그나마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없이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알겠어요? 쉬는 시간 있으면 또 지지분이해지니까 쉬는 시간 없이. 힘들면 화장실 갔다 오셔도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과정.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줄 몰랐죠? 와서 국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줄 몰랐죠? 자, 이제 내신은 뭐냐? 내신. 자, 학교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내신은 역설법이잖아. 모순된 거. 중요하지 않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요. 중요하지 않으면서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신, 여러분 내신을 잘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점수를 따기 위한 거지. 그죠? 점수. 우리 점수를 갖고 뭐 평가를 하잖아. 아, 내가 국어 공부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점수 중요합니다. 점수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점수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70점 받아도 되고 60점 받아도 됩니다. 대입이 안 들어가요. 다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요소는 따로 있다 이거지.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내신 어차피 점수도 안 들어가는데 그냥 내신 안 보고 수행평가 같은 걸로 다 대체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내신은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학여중, 이대부중은 괜찮은 거예요. 한성중학교는 3학년이 되면 큰일 납니다. 내신을 한 번도 안 보고 다 수행평가 같은 걸 대체합니다. 그래서 그럼 결과론적으로 해야 될게 고등학교, 지금 어쨌든 우리 학원은 고등학교 학생들 훨씬 많잖아. 고등학생도 많잖아. 고등학생 가르쳐보면 여기서 한성중학교 출신 친구들이 학력이 제일 떨어집니다. 내신을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선생님 말하고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과정은 쉽다면서요. 그거 갖고 뭐 실력 느는 게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내신 안 하는데 학력이 떨어져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중학년중, 이대부중 괜찮습니다. 시험 꼬박꼬박 보니까. 아현중학교 지금부터 한 학기에 한 번밖에 안 보죠. 한성중학교는 충격적이지 않아? 3학년 되면 시험 안 본다는 거? 기말고사, 중간고사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봅니다. 한성중학교 그 부모님들이 다 항의하고 있어요. 한성중학교 왜 안 보는지 알아? 그죠? 학원 다니지 말라고. 학원 다니지 말라고 시험 안 봐요. 학원 다니지 말라고. 근데 아까 학원이 지금 들어보니까 내신 점수만 따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전자야 후자야? 지금 들어보니까 후자잖아. 들어보니까 후자잖아. 그치? 멀리는 고등과정까지. 그 말은 뭔가 시험, 나는 이렇게 들려요. 시험 문제 출제하기 귀찮다. 이런 말로 들려요. 귀찮으니까. 수행평가는 학원에서 대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과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을 안 들어도 된다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큰 낭패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신은 이제 어떤 의미냐? 일단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 우리 학원에서 중2에서 내신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중2에서 내신을. 점수 따기 위하면 부가적인 거예요. 알겠어요? 중2에서 내신을 하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우리 솔개국어 학원에서 중1은 내신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중1은 시험을 봐도 내신 과정. 중1 오늘 개강하거든? 중1 친구들 와요.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도 내신 과정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솔개국어 학원에서 학교별로 분리해서 내신 과정을 준비하는 건 중2하고 중3학년 1학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3학년 2학기는 왜 안 할까? 3학년 2학기는? 뭐 준비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과정 준비해야 되니까. 내신에 시간 쏟을 게 없어. 왜냐면 아까 중학교 교과서는 뭐 배울 게 없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거 하는 게 시간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고등과정 준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중2는 왜 안 해요? 처음이고 뭘 준비했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중1은 일단 기초부터 빨리 잡아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2학년에서 우리가 내신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써놓으세요, 거기다. 빈공간에 내신을 하는. 첫 번째. 그러면 내신은 앞으로 고등학교 가면 어떻다? 너무나 중요한 대입의 과정이에요. 미리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좀 익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내신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행 연습 같은 거예요. 과정. 고등학교 예행 연습.
두 번째, 내신 과정을 안 하면 공부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긴장감과도 연결이 돼요. 긴장감. 좀 긴장감을 가져달라는 거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알겠어? 긴장감을 가져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신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 뭐 아연중은 2번밖에 안 하지만 뭐 우리 한성중도 지금 2학년 때 4번 하니까 중간고 4번을 하잖아. 이 4번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아 내신은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내가 뭐가 잘못됐을 때는 이렇게 보완해야 되고 알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프로답게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내신은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 진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4개 단원이잖아. 중간 기말이니까 몇 개 단원씩? 2개 단원씩 보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신을 할 때 교재 선택 및 계획, 어떤 교재를 선택해서 풀고 교재는 얼마나 필요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교재를 풀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은 학원에 다니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해결이 되죠. 왜? 학원에서 다 해주니까. 알겠지? 이건 기억은 그래도 하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진도 진행. 교과서 핵심 내용과 핵심 문제, 기출문제 풀이. 직전 대비하기. 빠진 내용은 없는가? 취약한 부분 어디인가? 실전 연습. 이런 거 직전 대비 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혼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다 나 혼자 고민해야 돼. 근데 학원을 다니면 이 과정을 함께 학원이 파트너가 돼서 해주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내신은 뭐냐? 학교 내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실력 상승. 내신만 하면 특히 중학교 과정은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여기 지금 컸잖아. 2학년 1학기 때. 뭐 실력이 좀 늘었어요? 그거 실력이 좀 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만약에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내가 100시간을 내신을 공부했어? 그러면 물론 100시간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50시간만큼의 어떤 실력은 상승해야 돼. 점수를 떠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야. 기껏해야 10시간 정도. 알겠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신만 공부해서는 실력 상승은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방학 때 하는 정규 과정 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왜 한다 내신을? 이것 때문에 한다. 알겠지? 두 번째, 점수 따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못 봤을 때 좌절하지 마세요. 시험 못 볼 수 있잖아. 다 잘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 1년에 4번은. 근데 점수를 딴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감 때문에 필요하긴 해요. 자신감. 국어 해볼 만한 과목이네요. 그러니까 자신감하고 자만심은 조금 다르거든요. 자신감하고 자만심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왔어. 이 정도 해도 되겠, 이 정도 하면 되겠네. 이런 뭐인 거야? 자만심이죠. 그럼 다음번에 해야 안 해? 안 하는. 자신감은 뭐야? 내가 이만큼 공부하니까 이게 되네? 다음번에도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뭐인 거야? 자신감이죠. 그러면 너는 당연히 어느 게 좋아? 뭘 갖는 게 중요한 거야? 자신. 자만하지 말라고. 알겠어? 그래서 자신감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습관, 이 과정, 습관. 공부에 대한 긴장감. 어느 정도의 텐션. 내신은 여러분들을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구실이잖아. 그치? 학교 시험에 달려있고 뭔가 성과가 분명한 걸 우리는 하고 싶어 하니까. 알겠어요? 네. 석차에 이렇게 써있어. 기분 째지죠? 숫자는 우리를 선동하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숫자. 점수도 그렇고.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랬어. 석차가. 그치? 기분 굉장히 나쁘고 자존감 떨어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때문이 아니라 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긴장을 하게 돼 있다고 알겠지? 괜찮아. 그래서 습관 때문이야. 그래서 내신의 의미는 실력 상승보다는 자신감을 찾는 거나 어떤 공부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텐션가. 그래서 저는 내신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실력 상승에 크게 유의미하진 않지만. 내신 대비를 제대로 하는 거야. 실력 상승보다는 과정 속에서 공부의 방법과 습관을 익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결과가 중요하겠어? 과정이 더 중요하겠어? 과정이 훨씬 중요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야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 자세를 바로 잡는 거야. 그러면 어제 고등학교 1학년 어떤 친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인창고 다니는 친구예요. 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시험을 몇 점 받아왔냐면 지난 시험 우리 학원 안 다닐 때야 35점을 받았어. 평균 점수 받아온 거야. 평균. 반평균이 30, 40이에요. 시험 어렵게 나오면 30, 40이고요. 놀랍죠? 고등학교라 시험. 아까 봤잖아. 고등학교로 왔어. 저 고저지가 봤잖아. 어머니가 이제 전화하셨어. 근데 나는 35점이면 이게 사람의 점수인가 싶은 거야. 어디 아랍 출신이 아닌가. 그래도 한국어라는 게 있는데, 그지? 50점 이상을 받아와야 될 거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내가 수업 시간에 이 친구를 한 달 정도 봤잖아. 근데 35점의 실력이 아니야. 대답 되게 잘해요. 수업 이해도도 뛰어나. 그리고 클리닉도 6, 70점 정도 받아요. 점수로 환산을 하는 클리닉도.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문제일까? 왜 점수가 35점일까? 그 시험에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머니가 굳이 전화 안 했겠지. 평소에도 그 지랄이니까 전화를 했겠지, 그지? 그럼 왜 이 친구는 6, 70점 받는 애가 35점 받아왔을까? 뭘 안 했기 때문에. 수업 듣고 나서 뭘 안 할까? 복습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한 번도 안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이해도는 실력은 60점 되는 친구야. 단 뭐를 한다면? 복습을 한다면. 되게 많아요. 솔직하게 우리 말해보자. 복습합니까? 클리닉 아니면 복습해요? 해요? 우리 다 35점인가 이겁니다. 내신 때는 어때요? 내신 때. 내신 때 어때요? 하잖아요. 선생님 말이 맞아 틀려? 선생님 말 맞지?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신이 없어. 내신이 없어. 그럼 고등학교 한성중학교 내신 없어요 3학년 때? 그럼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신 갑자기 해야 되잖아. 그럼 그 새끼 또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야. 복습을 안 하니까. 그래 내신이 있어야 그 방법과 습관을 익히는 거야. 2번 보고 3번 보고 그게 몸에 밴다고. 왜? 몸에 밴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좀 더러운 얘기인데 약간 해도 돼? 더러운 얘기인데 뭐냐면 선생님이 언젠가 내가 중학교 때인데 그 우리 양호 선생님이 오셔갖고 건강 특강을 하는 거야. 건강. 그래갖고 아침마다 대변을 보는 게 건강에 좋대. 아침마다 노폐물을 걸러주고. 근데 내가 그런 습관이 없었어. 근데 그 양호 선생님 말이 그때 너무 와닿는 거야.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그래갖고 아침마다 화장실을 간 거예요. 아침마다. 안 나와도 가는 거야. 지금은 매일 가거든. 아침마다. 안 가면 바쁘니까 오늘 못 갔어. 안 가면 어떤 거야? 마음이 불안하고 이상한 거야. 루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몸에 밴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안 했을 때 내가 이상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 집에 가서 복습 안 한다고 이상한 거 느껴? 몸에 안 밴 거야. 몸에 안 밴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내신을 그래서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걸 몸에 배게 하는 거야. 내가 복습을 안 하면 이거 엿됐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너네가 만들어야 된다. 학원에서 그걸 만들어주는 거야.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35점 받고 싶니? 35점? 20점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친구들이. 그러면 걔네 왜 들어오겠어? 점수가 형편없는 애들이 들어오는 거야. 한성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봤어요. 100점도 있고 우리 학원 평균이 몇 점이냐면 우리 학원에 한성고 다니는 친구들 한성고 다니는 평균이 거의 90점이에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생각해? 이번에 한성고 문제가 쉬웠구나. 그지? 전체적으로 뭐 점수가 잘 나왔겠다. 그러니까 전교 1등도 있고 전교 3등도 있고 전교 4등도 있어요. 점수가. 근데 한성고 1학년 추가적인 애들이 들어오는 거야. 점수 몇 점이야? 최소한 한 60, 70점 받았겠거니.
30점이요, 20점이요 이런 거야. 그럼 애들이 한꺼번에 뭐라고 해요? 야 학교에 그런 애들 많아? 선생님 여기 학원 다니니까 천지빛깔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애들. 그래서 너네가 익혀야 되는 건 그런 습관이라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알겠지? 내신은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자 올바른 내신 다 하는 거. 이거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여기 써 있잖아요. 다음 장 넘겨보면 여러분들 점수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저 가요. 얼른 가. 요즘 영상 있으니까 잠깐.